생각도 좀 들어요. 화면에서 보면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뭐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러려면 신곡을 내야 되고 뭐 새 작품을 내야 되고 배용준 씨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앉아서 이쁘게 머리 빗고 옷 잘 입고 그냥 이러고 댕기면 그냥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은. 그러고 보니까 김영자 씨 오늘 머리 보니까 윤사마 같습니다. 네, 김영자 씨 머리가. 근데 김영자 씨 얘기 속에 내가 그 배용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는 게 이렇게 각광받고 막 화려하게 올라온 경우가 아니고 스텝 소품들 날르고 뭐 그러다가 성공했대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막일했다. 무슨 맞아요. 뭐 떡볶이 장사도 했고 뭐 온갖 고생을 다 했더라고요. 또 제일 결정적으로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다닌 데가 과 후배예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굉장히 늦어. 예. 여기서 갑자기 거기다 엮어요. 아니 그래서 기억이 났다고. 내가 무슨 어떤 배우 학력이 왜 기억이 나겠냐. 그래서 굉장히 늦게 들어왔네 보니까 이 친구가 고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아니 저기 용준이가요. 그 용준이는 저거 데뷔도 같이 했고 사랑의 인사라는 데서 걔가 택시 타는데 제가 택시 기사 역을 했어요. 그리고 첫사랑 할 때는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그 해 96년 KBS 연기대상에 우리 저 이상벽 선배님이 타해보셨는데 인기상 후보에 같이 올라갔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신인상 조연상으로 같이 기억이 나는 것 저는 같아요. 올라갔는데 인기상은 이제 배용준이가 탔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또 배씨고 그 당시에 배씨 집안을 빛낸 배삼룡 씨 이후로 최고로 배용준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는 의형제로 도원결이 했다고 나오고 같은 배씨라는 거 말고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저희 걔네 집에 가서도 제가 잠도 자고 어머니도 만나 뵀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집이 굉장히 애가 지적이고 어머니도 아주 점잖으시고 잘생기고 잘생기셨어요, 진짜 어머니가. 어머니 닮아가지고. 저는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용준이가 저한테 축의금을 제일 많이 줬습니다. 제가 얼마 했어요? 얼마 제가 했을까? 처음 결혼할 때 처음 결혼. 두 번째 하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해야죠.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 친구가 축의금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비디오에다가 도한이 형 미안해요. 제가 바빠가지고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비디오만 찍고 갔는데 그날 축의금 계산하는 거 얼마 냈어요? 제일 많이 냈더라고요. 제일 많이 낸 게 얼마요? 이거 내면 여기 있는 분들 주눅 들까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 그 정도로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의 생각으로 100만 원대냐, 500만 원대냐, 1000만 원대냐, 노코멘트입니다. 수천만 원대냐, 억대냐 뭐 그런 거 정도만. 언제까지 내가 낸 그 경조사 중에서는 제일 많이 냈어요. 굉장히 배용준 씨가 짜다고 받은 하는데 엄청난 그건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 짜다는 그 소문이 배용준 씨가 청담동의 어떤 Y 빌라로 이렇게 이사하는 도중에 이삿짐 중에 뭐 십몇 년 된 굉장히 낡은 그 배불뚝이 브라운관 TV 그런 게 나오지 않냐. 아니면 뭐 십몇 년 이상 된 그 낡은 냉장고 이런 걸 보고 이삿짐 센터 그 하는 분들이 이게 배용준 씨 집이 맞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TV 좀 짰대요. 그래서 TV 짜서 좀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약하고 검소한 배용준 씨니까 TV 좀 짜도 이해한다. 근데 뭐 원래 돈이 이랬다는 많으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거예요. 정정 회장도 이 구도에다가 징받아서 뭐 징바가 싣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이 아주 많아지면 이 소소한 데서 애끼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로 아끼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근데 용준이가 사치하지가 않아요. 내가 저하고 이제 그때 97년 한국 백상 신인상하고 걔가 인기상을 탔는데 전 이제 신인상 후보인데 저는 못 탔어요. 후보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꽃다발을 주려고. 그때 첫사랑 팀이 전부 휩쓸었어요. 그렇죠, 전부. 그렇죠. 신인상, 인기상, 뭐 남자 뭐 우수상 뭐 이거 다 타니까 저만 이제 다 타면 안 되잖아요, 첫사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인상만 다른 저 임꺽정의 그 정홍채가 이제 타게 된 거예요. 전날 바뀐 거예요. 그게. 맺히셨나 봐요, 기억하는 거 보니까. 억울하죠. 저는 저한테 준다고 그래놓고 안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준이는 나는 이제 그때 의형제였으니까 제가 꽃다발을 주러 갔어요. 창피하지만 이렇게 주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만 못하니까 형 저기 여기서 식사하지 말고 우리는 요 상만 타고 나하고 둘이 같이 가서 식사해요. 그래서 나가면 난 뭐 대단히 맛있고 근사하고 좋은 거 사줄 줄 알았어. 특별히 짜장면에다가 이렇게. 배도원 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배용준 씨가 그 짠돌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분 돈 진짜 잘 쓰는 분이거든요. 네, 잘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매니저들 정말 박봉이거든요. 여전히 초봉 맨 처음에 월급이 100만 원 정도인데 배용준 씨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 회사가 최고 연봉이에요, 매니저들. 그래서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스카우트됐다고 하면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자기 매니저들 결혼할 때 되면은요 축의금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하면은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김치를 담근 김치를 줘요. 이분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거를 책을 쓰면서 전국의 명인들을 만나서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차 덮는 법도 배우고 이거를 집에서 직접 다 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걸 대접을 해주거든요. 용준이 저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네. 용준이가 누구를 제일 아끼는 줄 아세요? 배도환 씨. 어머니? 아니, 그건 아니고 아이 집은 결혼할 겨울연가 이후로 못 봤다는데. 제일 아끼는 사람.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아낍니다. 여동생은 걔 왜 여동생이 있어요? 있어요? 예, 걔 결혼했나요? 여동생 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결혼식 한다고 그때도 굉장히 검소한 데서 했어요. 무슨 성당 같은 데인가 뭐 교회 같은 데서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동생 결혼하는데 꼭 좀 와달라고. 부담 확 됐겠어요. 많이 받았는데. 예? 그때 저도 좀 냈죠. 아니 근데 그때가 제가 먼저 갔고 그다음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그럼 친하시니까 예. 같이 근데 이렇게 여동생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요? 아, 여동생은 아빠 닮았나? 그 여동생하고 제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같은 배씨라 못했습니다. 그게 예뻤다는 아주 얘기죠. 이쁘고 아니, 친하시면 같이 약주도 하시고 뭐 노래방도 가시고 이렇게 좀 같이 그러신 적 있나요? 노래는 안 해요, 용준이가. 아 전혀 안 해요? 그래요? 예, 제 앞에서 한 적은 없어요. 집에 그런 걸 노래방 잘- 기기도 있다고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노래를 잘 안 해요? 집에는 그때 고덕인가 거기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같이 잠도 자고 방에서 막 같이 이제 배용준 씨 잘 때 코도 골고 막 그래요? 안 아니, 보여요. 성수야. 얘가 성격이 뭐냐면 되게 내성적이에요. 처음엔 얘기도 안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도 하는데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친해지니까 장난도 잘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치밀해요. 대사 또 워낙 많으니까 대사를 하는 중간에는 거의 말도 안 하고 그 대역도 없이 이렇게 액션이 많았거든요. 맨날 의도 터지고 그러는데 그걸 지가 혼자 다 연습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덤블링도 하고 대역 없이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형제 씨니까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가 딱 배용준 씨 하면 지금 딱 머릿속에 다 비슷한 딱 그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딱 그 미소. 웃는 모습. 네. 네, 머리 너무 약간 길고. 그죠. 너무 웃는 모습. 늘 똑같아서 심지어 이제 배용준 마스크라는 이런 말까지 그렇게 네.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그 미소가 예, 그렇게 원래 그래요. 용준이가 이 표현력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말투도 원래 그렇고 그게 막 이렇게 그 감정 기복이 심하지가 않고 아, 그럼 근데 남자들끼리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있으면 하는 거죠.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욕을 섞는다든가. 하죠, 당연히 하고 예, 그럼요. 뭐 주먹질도 하고 그러지만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걔가 이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솔직히 말하면 멋있네요. 더 멋있네요. 예, 맞붙으면 아마 제가 또 질 수도 있어요. 배용준 씨가 이렇게 주먹도 한 주먹 씁니까? 예, 그런 얘기가 주먹도 참 장난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왜냐면 스캔들이 나면 이제 유명해지면 이렇게 대충 덮어지지만 또 그냥 지나간 추억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질한 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니, 조폭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니, 조건 아이, 그런 출신이 게 아니고 아니겠지. 걔가 그 성격이 이렇게 딱 오면 이제 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라도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벌써 거기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눅드네. 예, 주눅이 딱 들어요. 그런 카리스마는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아래 왜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선배들한테는 진짜 깍듯하게 잘했어요. 대스타라는 존재가 보면 양면성, 다면성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연가에 그려진 우리 영상 보면 목도리맨 한없이 선량하고 다정하게 웃고 다감한 남자잖아요. 그런 남자가 없대는 근데 고생한 그 왕자님 같은 모습에서 고생한 성장기 또 성질나면 한 주먹 한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니까 많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근데 아닌가 그 하는 생각이 든다는 당시에는 거죠. 대학을 안 갔었어요. 용준이가 그 성균관대를 갔었는데 그 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막바로 사회에 지나는데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걔도 고생해서 올라왔고 저도 뭐 단역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친해질 수가 있었죠. 형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쭉 드라마 같이 이렇게 오시다가 겨울연가 하면서 이렇게 방향이 확 달라지고.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아르바이트 중에 연인한테 꽃을 대신 배달해주는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꽃돌이 알바. 네, 꽃돌이 알바. 고생 아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은 여자분이 오히려 배용준 씨한테 그렇죠. 막 반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배용준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 네. 이게 처음 인기를 끌었을 때 기억하시죠, 유기진 씨?
그렇죠. 처음에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스타들이 좀 기근 현상이었어요. 남자 스타들이 차인표나 그때 뭐 이정재나 구본순이나 그때 인기 있던 스타들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차세대 스타를 찾고 있던 중에 배용준 씨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용준 씨가 처음 등장할 때 느낌이 굉장히 아까처럼 동화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느낌도 시적이고. 있었지만 첫사랑에서는 터프한 느낌도 있었어요. 처음에 손창민을 닮았다. 손창민의 젊은 날의 추세라는 드라마에 데뷔할 때 그 모습이다 해서 기사들이 많이 썼었고 많이 나왔었는데 약간 반항아 그 다음에는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떠와버린 거예요. 두 개가 겹치면서 첫 자기만의 이미지 때는 모범생이었어요. 자기만의 색깔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러면서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때 모습을 한번 네. 우리가 볼까요?